네, 오늘도 시장이 하락한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또 2시간 동안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C요. SKC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네네. 되실까요? 55%고요. 네. 매수가는 12만 8,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네. 들어가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 비중을 꽤 많이 들어가셨네요. 네. 네, 오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5%대로 낙폭 키워갔는데 두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SKC에 대한 의견은 긍정, 그리고 긍정. 두 분 다 그래도 긍정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재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오늘 시청자님 5% 하락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유리기판주로도 많이 엮였었는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반도체 쪽 섹터가 좀 제법 밀렸습니다. SKC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승을 했던 거는 유리기판 쪽 사업이 일단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AMD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유리기판을 좀 사용하겠다,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진행되기는 조금 허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기대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앱솔룩스가 양산 투자를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년 초로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이슈는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게 앞서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11만 원 이하권역까지도 한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아마 조금 마음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여유 있게 보셨다고 한다라면 그 매수 단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비중이 55%라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1만 원은 살짝 하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11만 원 살짝 하회할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13만 원대 안착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비중을 축소를 하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면은 그래도 매수 단가까지는 좀 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매수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계속 매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떨어져갖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네. 손실이 너무 커서 비중도 너무 크고 네.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셨을 그렇다고 텐데. 지금 손실을 하자니 비중이 너무 크고 해서 네. 계속 이걸 계속 가지고 갖고 끌고 기다려야 되는지. 네네. 홀딩 네. 관점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도 얘기해도 되나요? 다른 종목은 저희 다음번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재룡전기 네. 46,850원에 15%거든요.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그건 저는 말이요. 사실은 네. 이 종목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좀 알아보려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는 네.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있잖아요. 네네. 그게 미들미들인 딸인가 그거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문가님들이 TV 경제 TV 매일경제
전문가님들, 앵커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좀 드리려고. 네, 아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 텔레비를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네. 아, 네. 네, 우리 그래가지고 네. 텔레비만 전문적으로 보는데 수익률이 좋았는데 오늘 아주 엄청나게 손해봤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재룡전기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아이, 그거 안 세우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먼저 알려주시고, 네. 그 내가 인사말 좀 하고 싶어서 난 거기 지금 얼추 다 알아요. 나오신 분들 12시에 하는 네, 저희 거 조상전화 사랑해 주셔서 김동욱,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님. 이분들 또 조범수고 8시에 하시는 분들 다 아주 그분들을 다 주의를 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룡전기부터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밀려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재룡전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의견 통해서 들어볼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그리고 긍정 오, 나왔습니다. 오, 네. 긍정 의견 안 들어볼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사실 재룡전기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시장에 좀 밀려서 같이 밀린 거겠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오늘 또 블록딜 이슈가 있어서 그 영향을 같이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분위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압박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이대로 또 다시 한번 엄청나게 강하게 이쪽 섹터가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차익 실현이 되고 나서는 또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마지막 힘을 저는 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15% 정도 되시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은 좀 챙겨 두셔야 되고 혹시라도 매수가 이상의 탄력이 나왔을 경우에는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여서 보셔야 된다. 그 이상이 더 힘을 크게 뿜어내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리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불확실성이 짙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의견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재룡전기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큐렉소. 큐렉소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2만 원, 30%. 30%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좀 크시네요. 제가요, 네. 그게 2만 5천 얼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못 파셨구나. 그래서 제가 좀 떨어지길래 2만 2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올린 적도 없고, 그 이상 매가 가격보다는 좀 올린 적도 없고, 그래서 한 10%를 2만 원까지 더 맞췄어요. 네, 알겠습니다. 10% 더 그렇다면 추가해가지고. 두 분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은 뭔가- 두 분 다 중립이네요. 그러니까요.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지금 고개를 계속 갸우뚱갸우뚱 하시고 우리 시청자님 좀 매도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 더 아쉽단 말이죠, 대표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로봇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로봇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은 로봇 섹터들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맞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좀 찍히는 그런 섹터는 아닙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인공 로봇이라든가 이런 의료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실적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최근에 크게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조정기를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3년도에 6,000원대부터 시작해서 25,000원대까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제법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비중이 좀 30%인 그런 상황들인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한 11,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대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14,000원대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테마성 흐름들인데 로봇 테마 자체가 그냥 여기서 바로 죽어버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바닥을 다지고 나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큐렉소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정도 때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좀 이어가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 해결에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딥노이드 딥노이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20% 정도 됩니다. 16,000원에 20%요, 시청자님. 네.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아, 네, 정고점 부근에 사셨는데 그럼 지금 네. 손절을 해야 되나도 좀 고민이신가요? 네, 그걸 한번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는 아이고,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전략 네.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딥노이드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아, 과연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두 분께 의견 들어볼 텐데요. 딥노이드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이번에도 두 분 다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딥노이드 매수가가 16,000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7,000원대면은 지금 좀 어떻게 결단을 좀 내려야 되나요? 네,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손절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손절에 대해서 나는 좀 극도로 예민하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올라올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조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영상 진단을 하는 건데 지금 의료 파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손이 이렇게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AI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당분간 이런 AI 관련된 이런 영상 쪽이라든지 의료 AI 쪽은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고 넓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쪽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딥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비교별 항목도 이제 편입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도의 이게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뭐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이쪽으로의 사업도 다각화하려는 모습들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먹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업황 자체로 봤을 때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섹터이기도 한데 당분간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도 살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해결이 돼야지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성장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이 섹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아니면 시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많이 걱정이 되셨을 텐데 시청자님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걱정이 크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대한전선 대한전선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아, 13,000원이요. 네. 오늘 대한전선 연속으로 세 분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아무래도 전선주들이 오늘 거의 다 두 자릿수 때 급락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만큼 고민되신 시청자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그럼 중요하게 궁금하실까요? 손절을 해야 할지 계속 가져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말 들어주시죠. 대한전선은 그래도 오. 역시나 전선 죽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재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10%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우선 매수가가 1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전력 쪽뿐만 아니라 오늘 전선 관련주들도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압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이 올라가야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해주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000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매물 수화 과정을 조금 거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갭이 하나가 좀 발생을 해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대가 11,000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좀 늘어나고 거기에다 또 다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엮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전선주 같은 경우는 전력 쪽에 있어서 상승을 해 나갔던 부분들이고 전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재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슈가 충분히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 비중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11,000원에서 11,400원에서 한 11,000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를 더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평단 한 12,000원대 초반자리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11,4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한 12,500원 정도대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한 그 10% 물량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시든가 아니면 다 매도를 하고 다시 보든가 그렇게 좀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언니 PN이고요. 네. 비중은 10%고 단가는 9,400원이요. 좀 오래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엄청 오래됐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한지가 가장 지금 고민이시죠? 좀 더 사도 되는 건지 얼마까지 갈 건지 손절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다. 네, 추가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가 고민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원익 PN이도 정말 부침이 깁니다. 네. 과연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추가 매수 가능한 전략일지 두 분 의견 통해서 들어볼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그리고 중립 의견이네요. 네. 그러면 중립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거의 뭐 1년 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괜찮은 전략일까요? 중립 들어주셨으니까. 우선 9,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나마 좀 나쁜 단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유상증자도 하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밀려내렸습니다. 사실 이게 원익그룹에서 인수를 했었죠. 이게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원익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고서 2차전지 쪽 사업에 뛰어든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시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진 않아요. 다만 작년 4분기 정도 때는 그래도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에 대한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이 장비든 소재든 부품이든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고 있다는 건 소외가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은 이게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가로 보게 되면 뭐 5,000원을 한번 또 하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좀 강하거나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혹은 21선의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좀 확인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 10%시니까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대응을 못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6,100원인 위로 올라섰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때 좀 이어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하자라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오 엘리멘트 지오 엘리먼트.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200원에 10%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2월 한 중순쯤에 매입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추가로 뭐 좀 더 매수해도 되는 건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네. 추가 매수가 고민이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지오 엘리먼트는 오. 두 분 다 오랜만에 또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는 거의 2달 가까이 됐는데 매수가 근처예요, 여전히. 네. 좀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대표님? 일단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4,000원 부근이 저항대로 작용이 되는데 아마 여기 조만간 돌파를 하고 좀 상방으로 저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EUV 쪽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분류가 되는 기업이라서 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 하셨는데 한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거래처도 하이닉스와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을 좀 주요 고객사로 또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탄탄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온 기업은 아니지만 향후 이제 AI 시장에 대한 확대,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 국면에서 같이 좀 커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다른 회사에 이제 지분을 최근에 또 취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거나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창구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58,000원에 10%입니다. 58,000원에 비중 10%요.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내려왔다고 샀더니 이틀 만에 지금 더 내려와 버린. 그러니까요. 왜 내가 매수하면 내려가는지. 맞아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그래가 좀 더 사도 되는지. 예. 역시나 또 추가 매수가 고민이시네요. 네, 그럼 저희가 예. 전략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은 전략일까요? 두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이번에는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정재원 대표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비중 확대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네, 비중 확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인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죠. 자원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 자체가 2차 전지 쪽과 엮이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고평가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긍정을 드린 거는 5만 원대 초반이에요. 58,000원대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뭐 손절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06년도 때부터 2014년도 때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이 고점 자리대를 23년도에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개월 선 부근까지도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4만 원 정도 때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 비중이니까 4만 원 정도가 되게 되면 여기서 10%를 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평균 단가는 한 4만 5천 원, 4만 6천 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손실 보고 매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긍정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실적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올해는 좀 주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25년도, 26년도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지금 시장의 영향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2차 전지 쪽 섹터는 이제 쇠퇴하는 섹터가 아니라 성장을 하던 중에 잠시 주춤하는 그런 섹터입니다. 성장을 해 나가는 건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때까지 밀리면 그때 10% 정도 비중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 확대하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삼성 SDS 네네. 17만 원에 15% 가지고 있는데 3년도 넘었어요. 아, 3년이 넘으셨어요. 네. 되게 오래 갖고 계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대응 전략 아주 세워드리도록 정확히 좀 할게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두 분 통해서 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삼성 SDS도 저희 주상전화 굉장히 단골 종목이에요.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3년 넘게 들고 계셨는데 아직도 수익이 안 나오고 계십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네. 일단은 클라우드 쪽은 지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물류 쪽 사업도 있는데 물류 쪽도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고 17만 원 매수가시고 지금 비중 15% 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그 17만 원대가
가장 큰 약간 저항대라서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몇 달 동안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저는 다시 한번 17만 원대 부분까지는 좀 조정을 주가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14만 7천 원 부근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거기서 살짝 밀렸습니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크게 이탈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약간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약간의 여력이 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15만 5천 원, 6천 원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의 추가 매수도 또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눌리고 기술주도 눌리다 보니까 같이 좀 그렇게 이 종목도 주가의 추이가 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한 의견 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해도 될까요?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요. 지은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괜찮은 전략일까요? 일단은 지금 오늘 약간 추세를 이탈을 약간 했기 때문에 네네. 혹시라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시장도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추세가 돌아간 거를 좀 확인한 이후에 저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대가 한 15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고민되신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창구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진행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 외 거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시간 외 특징주로 돌아오도록 하죠.